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없습니다. 트랜스포머 6라고 해도 되나? 트랜스포머 6 범블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 범블비 너무 재밌었어요. 최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트랜스포머와 다른 재미를 주는 멋진 작품이었어요. 같은 소리를 하는 녀석들의 말은 믿지 마세요. 내 생각에 이번 범블비는 그렇게 좋은 작품 같진 않았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녀석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다른 것도 변형시키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블비 스포일러도 좀 들어갈 것 같으니까 괜찮으신 분만 시청해주세요. 별 중요한 이야기는 안 할 거고요. 그냥 대충 보고 난 감상이나 이런 점만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영화 리뷰 같은 것도 잘 할 줄 모르니까 저는 트랜스포머 봤으니까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영화 보기 전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로튼 토마토? 그런 영화 평론하는 그런 데서 점수도 높게 나오고 역대 최고 평가를 받기도 했고, 트랜스포머 시리즈 중에서. 그리고 어떤 불만점 같은 것도 없다고 영화를 먼저 시사회 같은 데서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정말 좋은 영화가 만들어졌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영화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몸을 사렸다. 영화를 평론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사람들 입맛에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영화에서 까일 거리가 없는 영화라는 건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안전하게만 각본을 만든 그런 거잖아요. 남들이 싫어할 만한 건 무조건 쳐내고 아주 건전한 어떤 텔레토비 동산 같은 그런 걸 만들면 누구도 그걸 비판할 수 없거든요. 그걸 비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성을 의심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최근에 대유행하고 있는 그런 거, 이제 좀 한물 갔나요? 정치적인 올바름 같은 그런 것과도 좀 이번 트랜스포머 범블비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감독 성함이 트래비스 나이트? 라는 감독님이었던 것 같은데, 또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작품을 만든 적이 있었다는 것 같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너무 몸을 사렸다. 온 가족의 영화를 만드는데, 온 가족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굉장히 본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까이려고 영화를 만든, 물론 그건 있어요. 트랜스포머 원작인 G1 쪽에 뉘앙스를 많이 반영시켜 주었다는 그런 거. 사이버트론 쪽의 전투 같은 걸 보여주면서 옛날에 이런 트랜스포머들이 있었어요 라고 재상기시켜주는 올드 팬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저처럼 이렇게 영화부터 보기 시작한 이런 유입충이죠. 충이라는 게 무조건 이렇게 벌레충이라고 비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충실하다는 뜻으로 그런 충실할 충자라고 해두죠. 저 같은 유입충에게는 좀 어색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저는 G1도 싫진 않거든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극장판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고, 옛날 G1 극장판 유니크론 나오는 거요. 그런데 이번 영화는 좀 어색했어요. 무조건 비판하자면 그것도 좀 이상하니까 어느 정도 재밌는 영화긴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남들이 평가하는 것만큼은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든 거죠. 그리고 역대 트랜스포머 영화 중에 가장 잔인하게 보이는 영화이기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몇 가지, 한 2가지 부분 정도 좀 무서웠던 점이 있는데, 하나는 다 아실 겁니다. 하나는 중간에
사람을 디셉티콘 그 녀석 이름이 뭐였더라? 셰터하고 나머지 하나? 그 로켓단처럼 둘이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요. 그 중에 파란 녀석이 쏴서 인간을 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뭐 연령대를 낮춰서 많이 보게 하려면 잔인한 장면을 없애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뭔가 사람이었던 게 아무것도 안 남고 물이 되어서 사라져 버린다는 게 연출 자체로. 그리고 그 묘사 자체보다는 그 디셉티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벌레 죽이듯이 죽여버리잖아요. 이건 이 변형이 맞아요. 벌레 죽이듯이 정말 그냥 재미 삼아 죽이는 것 같은 뉘앙스까지 풍기면서 그냥 탕 쏴서 물로 바꾸는데 그게 마이클 베이 영화에 나오는 디셉티콘들보다 훨씬 더 무섭게 보였어요, 저는. 마이클 베이 쪽 디셉티콘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낮춰보는 그런 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정도의 어떤 혐오를 드러내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말로는 그렇게 해도 내심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뭐 어디까지나 교전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싸운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낮은 무언가를 어떤 하찮게 대하는 듯한 뭐 그런 식으로 인간을 죽이는 게 좀 그랬고 그건 적이니까 어디까지나 이야기에서 빌런 같은 역할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건 마스터피스 범블비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무서웠던 게 범블비가 영화에서 약간 빡 돌아서 군인들을 막 공격하잖아요. 그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중에 오토봇 중에 그 정도로 인간을 잔인하다고 해야 하나? 프로페셔널하다고 하면 좋을까요? 아주 작살을 내버리잖아요. 그런 공격을 하는 연출이 없었는데 뭔가 이번에 처음으로 저는 오토봇이 인간의 편이 아니라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은 그런 트랜스포머였습니다. 옛날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렇게 인간을 적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기억을 좀 잃었다고 해도 오토봇인 범블비가 그것도 범블비잖아요. 가장 좀 마일드한 오토봇인 그런 녀석이 인간을 막 실제로 죽었으려나? 영화상에는 어떤 등급 같은 것 때문에 시체를 보여주진 않는데 그러니까 항구에서 싸웠을 때요. 항구에서 범블비가 부활해서 나왔을 땐가 뭐 그 근처에서요. 그거 보면 좀 굉장히 무리한 연출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범블비가 사실은 조건부로 너희 인간들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단다 라고 보여주는 것 같은 꿈을 빼앗는 듯한 연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오토봇은 그럴 수 있어도 범블비는 주인공이고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호감을 많이 산 그런 캐릭터인데 그런 식으로 연출하는 건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트랜스포머에서도 범블비가 섹터 7 같은데 7 맞나? 아무튼 미군한테 미국 정보기관에게 잡혔을 때도 그 정도 저항은 하지 않았거든요. 어디까지나 좀 인간 자체를 섬멸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안전을 지키려는 듯한 이런 의도로 행동했는데 이번 영화는 좀 이상해요. 자비가 없다고 해야 하나? 좀 무식해졌다고 해야 하나? 생각하는 그 방식이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좀 무식하고 저돌적이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보여도 굉장히 좀 마음이 넓은 사람들 같았는데 오토봇이나 디셉티콘이나
이번에는 아주 좀 시야가 좁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받아요.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남아있는 그런 거죠.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거.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달리 설명이 있는 부분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뭐 주인공과 이 오토봇의 관계성 같은 것도 좀 특이했죠. 이번 영화에서는 샘 위키나 이런 오토봇 친구들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샘 위키 같은 경우에는 범블비나 어떤 옵티머스나 전부 친구 같은 느낌으로 접근했다면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주인공 이름이 찰리가 범블비의 어떤 보호자 같은 역할로 처음에 등장을 하죠. 본인도 그렇게 남을 돌볼 여유는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범블비의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본인도 성장하는 걸 노린 것 같은데 잘 되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범블비가 좀 싸움을 할 수 있게 되고 나서는 그 보호자 위치가 정반대가 되어서 찰리의 아빠 대신의 역할을 하는 듯한 뭐 그런 뉘앙스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게 정리되고 헤어질 때가 되어서 작별을 할 때쯤 되니까 친구가 되는 뭐 이런 연출로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마지막에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좀 더 양쪽 다 별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프리하게 좀 티네이지적인 감성으로 사고를 치는 이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그 주인공이 친구 집에 클래스메이트는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반인지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연배가 비슷하니까. 어쨌든 그 친구 집에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감독이 생각하기에는 티네이지적 어떤 감성 충만한 장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범죄거든요. 그리고 이 범블비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잃었다는 빌미를 가지고 남의 집 차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니까 그런 건 정당화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그 찰리가 10대에 어떤 상처받은 여고생이라고 해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약간 얘는 범죄 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법을 준수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보려고 하면서 그 이 녀석들 오토봇을 보호해 주려고 노력했었던 그 친구들, 샘 위키와는 다르게 범죄적인 뇌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에고를 위해 별 생각 없이 행동부터 해버린다고 해야 하나? 그런 주제의 절벽에서 다이빙을 하는 부분에서는 마지막에 써먹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성장을 보여주지는 않는 좀 답답한 면도 있고, 너무 이야기를 오래 하면 영상이 재미없으니까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영화 리뷰도 아니니까. 그래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 그거예요. 너무 그 오토봇이나 디셉티콘의 어떤 성격 같은 걸 극단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좁게 만들어 놓았다, 이런 거. 그리고 연출적인 면에서 또 그렇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차라리 마이클 베이가 뻥뻥 터트리는 게 시원한 맛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스토리 면에서는 기승전결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확실히 영화상으로 번듯한 면은 있지만, 그리고 약간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 해도 되나요? 저는 좀 빌런 같은 이런 사람이라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주인공 찰리와 메모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녀석 두 명의 성별을 바꾸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찰리가 소년이고 메모가 소녀였으면, 이건 뭐 성적인 역할 부여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통계액이 나는 그런 거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니까 많은 관객이 보는 영화에서 그걸 좀 따라주는 게 좀 덜 어색하게 영화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하는 뭐 그런. 근데 영화라는 건 또 그 평소에 볼 수 없는 걸 보여줌으로써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평소에 갑갑한 일상에 갑갑함을 느꼈던 그 여성 팬들이 그걸 보고 좀 범죄를 저지르는 쾌감을 느꼈다면 그걸로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군인 있죠? 그 사람이 굉장히 참된 군인상이어서, 뭐 처음에 영화 본 사람들이 이번에 미군이 악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길래 그러나 궁금했는데, 영화상으로 보았을 때 그게 악당인가요? 굉장히 본인의 어떤 애국적인 그 자세에 충실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훌륭하고 믿을 만한 군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게 악당으로 보이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범블비와 적대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모든 상황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동료들을 해치워버린 그 운석 괴물이었으니까, 처음에. 그리고 나중에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자랑스러운 혈맹 아메리카 군대에 대해서 어떠한 불만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범블비가 오히려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미군이 약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영화 감상 중에 그거 강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시대 80년대 어떤 트랜스포머를 사냥할 수 있는 전기 충격 장비 같은 것도 다 갖추고 있고,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별로 소문과는 일치하지 않는 영화였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만은 못해준 좀 실망이 남는 영화였다. 그리고 다시 보고 싶냐고 하면 저는 이번 영화에 한해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영화이기도 하고, 한번 보고 나면 내용이 다 기억나버리는 그런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여러 번 본다고 재밌거나 한 것도 아니고, 연출적으로도 별로 재밌는 연출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마이클 베이 영화는 불평불만점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보면 다시 봤을 때도 재밌고 하거든요. 이것도 개인적인 그거지만, 물론 에이지 오브 익스팅션은 좀 애매한 영화이긴 했어요. 근데 다른 작품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는 겉모양은 번듯한데 그렇게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잘 되어 있지는 않다고 평가 내리고 싶습니다. G1 스타일의 그 오토봇 모델링은 좋죠. 영화판의 모델링이 하도 여러 영화 반복된 탓에 좀 매너리즘이 된 감이 없지 않은데, 이번 영화에서 G1 스타일로의 회귀를 좀 시도하는 그런 면도 좋게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멋있었던 건 마이클 베이 스타일 로봇들이었던 것 같아요. 셰터나 블리츠윙이나. 마이클 베이 영화는 이렇게 끼우는 거 갖다 대면 끼워지는데 갖다 대질 않고 있었네요. 자, 배틀 마스크 기믹도 있다고. 물론 범블비에서도 배틀 마스크가 있었죠. 꼭 제타 외계인처럼 되죠, 그걸 끼우면.
별 멋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 나왔었죠. 반으로 갈라져서 죽었죠. 그거 반으로 갈라져서 죽어 그거잖아. 아무튼 그 클리프 점퍼라는 캐릭터인데 클리프 점퍼를 너무 일찍 소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컬러 베리에이션 왕구로 내기가 아주 좋은 캐릭터인데 범블비를 빨간색으로 칠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죽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혹시 셔터드 글래스 영화화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사악한 옵티머스 프라임. 그래서 범블비 영화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에이지 오브 익스팅션은 3점 정도 주고 싶고 더 라스트 나이트는 6점 주고 싶습니다. 대충 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범블비는 굉장히 좀 실망을 받았어요. 트랜스포머 영화 중에 저는 처음으로 보면서 딴 생각을 한 영화입니다. 근데 흥행은 괜찮게 한 것 같죠? 제작비가 적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잘 되었다고 하니까 뭐 박수 칠만한 일이죠. 트랜스포머가 끝장나진 않았으니까 후속작이 나올 수 있게 되었으니까 잘 되었네. 그런 생각 들고 그러면 오늘 범블비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의 범블비 영화에 대한 평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좋은데 뭐 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